엘라라는 화려한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울고 있었지만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고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려 보았지만 가면의 입술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은제 촛대를 집어들어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녀는 꽉 깨문 이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난 이 가면이 아니야. 제발 벗겨줘. 아름다움을 무엇보다 숭배하는 도시에서 엘라라는 마치 비단 위에 얼룩 같은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작은 꽃집에서 키 큰 장미 꽃다발 뒤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녀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 삐뚤어진 코와 거친 피부, 슬픈 눈동자를 경멸했습니다. 손님들은 꽃의 아름다움에는 감탄했지만 엘라라는 마치 벽지인 양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립감은 서서히 퍼지는 독과 같았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던 그녀는 가로등 아래서 키스하는 연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숨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엘라라는 칼로 베는 듯한 날카로운 질투를 느꼈습니다. 내가 완벽했다면 그녀는 시들어가는 백합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얼굴을 가졌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누군가 나를 봐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바칠 텐데. 기묘한 충동에 이끌려 엘라라는 평소라면 피했을 안개 낀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간판도 없는 상점을 발견했습니다. 쇼윈되는 나무, 진흙, 도자기로 만든 수백 개의 가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가면이 그녀를 쏘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문이 끼익하고 열렸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오래된 먼지와 니스 냄새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면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자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하느냐 묻지도 않고 높은 선반에서 검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숨고 싶어 하는군. 마른 낙엽 같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그가 상자를 열자 엘라라가 본 중 가장 정교한 가면이 나타났습니다. 우유처럼 매끄러운 순백의 도자기에 섬세한 이목구비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온화한 미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가면이라네. 이건 자네의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네가 원래 가졌어야 할 얼굴이 되어줄 거야. 누구든 자네를 보면 즉시 사랑에 빠지게 될 걸세. 엘라라는 홀린 듯 손을 뻗었습니다. 얼마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인이 어둡게 웃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대가는? 헌신이라네. 한 번 쓰면 절대로 벗어선 안 돼. 이 가면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니까.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해 자네의 흠 있는 자아를 포기할 수 있겠나? 엘라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흠 있는 자아를 너무나 혐오했으니까요. 그녀는 차가운 도자기 가면을 자신의 따뜻한 피부에 눌러 썼습니다. 가면을 쓴다기보다 얼굴이 차가운 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즉시 밀봉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슬픈 꽃집 아가씨는 사라지고 여신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라라의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거리를 걷자 마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속삭였습니다. 꽃집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부유한 공작이 마차를 세우고 그날 밤 열리는 성대한 무도회에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 주위를 도는 태양이 된 것입니다. 무도회장,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엘라라는 잘생긴 구혼자들과 춤을 추었습니다. 칭찬이 꽃가루처럼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흠잡을 데 없군요. 당신의 미소는 영원하군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찬사의 따뜻함에 엘라라는 취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인생 최고의 거래를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행복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연회장에서 그녀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면에 입은 고정되어 있어 음식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려 했지만 턱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프지 않은 척 웃어 넘겼지만 뱃속은 고통스럽게 꼬르륵거렸습니다. 진짜 공포는 집에 돌아와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하품하려 했지만 턱이 단단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자기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쇄 공포증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을 마사지하려 했지만 손가락의 피부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매끄럽고 차가운 가면 표면만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엘라라는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굶주림과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빨대로 겨우 액체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감정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길 잃은 고양이를 보고 슬퍼도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었고 무례한 하인에게 화가 나도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가면은 점점 조여왔고 날이 갈수록 수축했습니다. 도자기가 살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 깊은 곳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시작됐지만 긁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면이고 어디부터가 피부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보던 그녀는 끔찍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면의 눈물샘에서 붉은 액체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가면은 그저 얼굴 위에 얹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먹고 있었습니다. 도자기의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자아를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벗어야 해. 아주 잠깐만이라도. 그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귀 근처에 가면 가장자리를 잡고 당겼습니다. 두개골을 뚫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자기 피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녀는 흐느꼈지만 거울 속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게 조롱하듯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금속 편지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름다움 따위 더 이상 상관없어. 숨을 쉬고 싶단 말이야. 그녀는 가면의 턱 밑으로 칼날을 쑤셔 넣었습니다. 붉은 드레스 위로 따뜻한 피가 왈칵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계속해서 가면을 비틀고 뜯어냈습니다. 역겨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얼굴에서 가면을 뜯어냈습니다. 가면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굴에 닿을 시원한 바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가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자기 껍데기 안쪽에는 그녀의 피부와 입술, 눈꺼풀이 그대로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삐뚤어진 옛날 코가 만져지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만져지는 것은 축축하고 붉은 근육과 드러난 뼈뿐이었습니다. 엘라라는 깨진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없었습니다. 가면은 그녀를 가린 게 아니라 그녀를 대체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진짜 얼굴을 거부한 대가로 얼굴을 가질 권리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텅 빈 방에 가면 상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어 했지. 이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필터와 보정으로 결점을 필사적으로 숨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완벽해지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고정된 것, 죽은 것입니다. 삶은 지저분하고 흠이 있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점들, 삐뚤어진 코, 주름, 흉터는 당신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역사책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것들을 지운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십시오. 없는 것을 찾지 말고 그곳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을 산채로 집어삼킬 가면과 바꾸기 전에 당신의 진짜 얼굴을 사랑하십시오. 100년의 조언이었습니다.